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치솟는 유가 그리고 인플레 우려 속에서 투심은 점차적으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장이 악화된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시장의 전망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에 대한 전망과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도 진행되는데요. 가장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시장이 조금 더 얼어붙어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의료용 AI가 급속도로 급격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의 변동, 그 순위권의 각층, 이야기의 이동수들도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인공은 오늘 에너지를 분출했던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면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관련한 키워드가 나오면 요즘 시장에선 부각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반기에 대한 이런 제약주, 특히나 바이오주, 비만이다, 치료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설헐 날아갑니다. 어제 시간외에서도 일동홀딩스 개별적 좀 모멘텀을 안았는데요. 바로 상한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연출됐고요. 더불어서 종근당 바이오도 5%대, 명문제약도 3%, 바이오주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바이오 역시도 섹터들 보면 비만, 당뇨 치료제의 폭발적 인기가 주목되면서 관련주들 안에서의 매기 쏠림이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약 개발 성과에 따라서 이 향방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면 사실 또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바로 의료 플러스 AI 섹터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데 그동안 잘 갔던 루니는 다시 한번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외국인들도 강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 수급적인 측면들에서도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셀버스 헬스케어 여기에 또 바톤을 받으면서 상한가 돌파, 그리고 딥노이드 13%대로 의료용 AI 관련주를 아직도 시세가 단단하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오늘 또 새롭게 떠올랐던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시간의 특징주로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섹터입니다. 바로 정보보안 관련한 테마인데요. 정부가 K 또 정보 보호에 관련한 돈을 30조 시큐리티에 이제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육성 방안을 어제 시간 외에 또 얘기가 나왔고요. 관련해서도 시간 외 종목들도 잘 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파수가 7%, 윈스 3%,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4%대로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봐야 될 시간의 특징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개별적인 종목입니다. 라온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관련한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다. 국가에서 이런 또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점은 개별적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거의 9%대의 큰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미국의 의료 AI 서비스에 대해서 또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쪽으로 몰리며 10%대의 등락률 보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넥스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마치고 나서 하반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았다라는 점이 주가에도 반영된 움직임입니다. 오늘은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시간을 특징주로 자리 잡은 만큼 내일 정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요. 새롭게 합류된 전문가입니다. 정말 다양한 해시태그 키워드로 이분을 만나볼 수 있는데 뒤에 또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이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주식 홈런왕, 샵 에코프로, 샵 수익률 1716% 그리고 28승, 샵 코스모 화학, 샵 포스코 엠텍 그리고 샵 황제주의 매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샵 용스트라다무스. 이 모든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이 지칭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제 옆에 계신 이 전문가님인데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스트라다무스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총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한 소개를 했는데 그러게요. 전 사실은 수익률이 가장 화려한 것 같습니다. 1716%. 100% 뭐 500%는 많이 봤거든요. 1000% 이상은 제가 사실 처음입니다. 뭐 이렇게 누르면 수익 자판기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매매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수익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는 사실 높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섹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신다면 이와 같은 수익 다시 한번 좀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3달 만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비견되는 종목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를 10만 원대 얘기해 주셨던 분인데요. 황제주가 될 거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반황제주 정도? 네. 이렇게까지는 될 줄 네, 몰랐다. 그렇죠. 네. 제2의 황제주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한 줄 평 좀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방송 3달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가만 좀 살펴보게 되면요. 테마주가 너무 난립을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테마주의 향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6월달 이후부터 7월, 8월, 지금 9월달인데요. 너무나 많은 섹터들이 순환매를 좀 돌고 있습니다.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 엔터,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초전도체 테마주, 맥신 테마주, 그리고 오늘 또 바이오 테마주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을 바운더리를 봤을 때는 이런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엔 좀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오늘 사실 바이오 종목들 잘 갔지만 이것을 내일 또 매수를 또 해야 될까 이런 의문점도 많이 좀 드실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6%대 이상의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반도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런 의문점도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은 선택의 폭이 좀 너무나 넓은 테마주의 향연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테마주들을 그리고 섹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 주식의 기본 원리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원칙을 좀 잘 지키시면서 매매를 좀 하신다면 9월달 그래도 성공 투자로서 좀 마무리 좀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오늘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좀 테마주의 향연인데 여기서 좀 뭘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샵 3772번으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 상담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오늘 이창용 대표님이 꼭 봐야 했다 생각됐던 이슈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네. 그 관련 기사를 좀 아, 한번 역시 보도록 로봇인가요?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효과 로봇주 고공 행진이라고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이 좀 네네. 잡혀져 있는데요. 실제로 9월 20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원래 그리고 올해 1월 달, 2월 달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인해서 전체적인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가 대비했을 때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보통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조 정도가 되면은 황제주라고들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산이 사실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도 또 다른 황제주가 또 될 수 있는 네. 메리트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상장 네. 전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이에 맞춰서 좀 수급적인 부분을 다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로봇주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삼성전자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두산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떤 MOU 체결이냐면요, 대화용 AI 로봇을 개발을 같이 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사실 기술주가 거의 20% 40%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 지금 전날도 그렇고 그리고 전전날도 그렇고 기술주 그리고 AI 관련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본다면 사실 주도주로는 지금 로봇주를 또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드는데 역시나 로봇. 네, 맞습니다. 주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뭐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올랐죠. 사실 올랐어요. 9%대 상승에서 마감이 좀 됐는데요. 제가 근데 사실 주도주는 주도주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월 달, 9월 달 기준했을 때 거의 70%, 8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해서 3,700억 원 정도 네, 이미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계속 시장의 중심도는 높아진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로봇주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 로봇주들은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CG를 좀 띄워주시면, 네.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은 2020년도에는 54억 원, 그 다음에 90억 원, 22년도에 조금 괜찮아져서 네. 136억 원, 그리고 올해 2분기 정도에는 매출이 38억 원 정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당기순이익이 또 적자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봤던 연도가 많이 없다라는 그러네요. 게 네, 주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보시면은 여기요. 부채 비율, 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죠. 지금 빚이 상황에서. 많다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잘 가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주가를 유지해주고 상장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이 유효하다라고. 원래 로봇은 사실은 그쵸. 같이 네. 그 성장하는 거에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의 그쵸. 흐름이니까. 네. 그래서 그쵸. 로봇주를 우리가 공략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성장성을 보고 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시세 상승을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배
가까이 시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8월 달 기준했을 때는 현재까지 70%, 80%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직접 투자보다는 네. 이런 로봇주에 대한 방향키 정도 역할 그리고 나침판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우리가 관심 종목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로봇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뚫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도 보기에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유망주로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망주로서 보기에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요.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조금 주가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런 상황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유일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회색선이요. 6개월간의 평균을 그려낸 선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성향은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가는데.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상승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좀 오른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주식의 기본 원리인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파는 팔자. 그 원리에 봤을 때는 아직은 맞진 않다. 이제는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내일 정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 우리가 바닥에서 좀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로봇주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 루닛이라는 종목도 후발주였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유일 로보틱스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기대되는데 네. 재무제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거의 비슷하진 않고 거의 더 심합니다. 네, 빨간색이 더 심해요. 많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공략하실 때는요. 재무제표는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만 가지고 나와 본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과 맞춰서 로봇주를 공략하시면 충분한 수익 한번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잠깐 좀 살펴보시자면요. 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봤을 때는 2020년도, 21년도 괜찮은 수익성을 네.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사실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올해 전체적으로. 2분기서부터는 네.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34%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만 놓고 봤을 때 공략하게 된다면 그래도 기술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망주로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도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오늘 전문가님이 홈런 할 수 있는 홈런 임박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이게 홈런 가능합니까? 홈런 노려보고 있습니다. 노려볼 수 있다. 어떤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지 힌트 종목이고요. 좀 주세요. 최근에 사실 제가 앞서서도 두산 로보틱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상장 수혜주로 주목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바로 나오실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수혜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기존의 감속기와 베어링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로봇 관련해서도 감속기를 생산하면서 시장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주가 오늘의 홈런 임박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방송 끝나고도 진행이 됩니다. 밤 9시에 진행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인지만 살짝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9월 이번 달 테마주의 향연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서도 이제 주식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사실 경험을 좀 해본 입장으로서 9월 달에 또 어떤 종목이 또 잘 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하시고 무료 방송 오실 것 같으신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9월 달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섹터적인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올해 전략까지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체적인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저희 잠시 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서요. QR코드 스캔하신 뒤 1733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프로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들고 있습니다. 4,136원, 비중은 35%인데요. 현금, 와, 2천만 원이나 넣으셨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꽤 그래도 규모를 크게 베팅을 하셨거든요. 투자를 하셨는데 비중 정도는 좀 어떻게 괜찮게 보시는 건지. 비중은 네. 적당하다고 적당하다. 봅니다. 비중 괜찮다.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 조절하게 되면은 뭐 5% 10%는 사실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20% 30% 정도 공략을 하시는데요.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조절을 했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좀 추가하면서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평단가를 보시니까 네. 6원이 이제 찍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평단을 어느 정도 조절하신 걸로 생각이 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중이 35%까지 또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됐는데요. 일단 오늘 그 시가를 오늘 현재가 종가를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오늘 수익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권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고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보합권 정도까지 올라왔을 텐데요. 셀러메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료용 AI 관련해서 최근에 시세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로봇 관련해서도 종목 설명 드릴 때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셀러메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손절이나 아니면 비중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서도 제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사실 좀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셀루메드와 같은 의료용 AI 쪽 관련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시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이번 달에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익도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수익 실현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지금 현재가가 3,840원 정도인데요. 최고 5,000원까지도 봅니다. 최고 5,000원까지 시세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500원 좀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5,000원까지 가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또 5,000원까지도 눈높게 보셨으니까 수익 보고 기분 좋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레드서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네페스인데요. 매수가 4만 30원의 비중 30%입니다. 손절을 못했어요. 손실이 너무 큰데 진단 부탁드릴게요. 올해 한 1월쯤에 고점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좀 불타기를 하신 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손실이 커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기다려야죠. 네, 조언을 저도, 해주시기에는 좀 시간을 또 오래 기다려야죠. 갖고 계신 네. 분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그렇죠. 어쩔 수 저도 없군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네페스만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그 재무적인 상황 좀 보게 되면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 면에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약세,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사실 전체적인 실적이 약세였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증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3분기서부터 이제 3분기가 또 시작이 또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9월달 이번 달부터 전체적인 실적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회사도 사실 잘 운영이 좀 되고 있죠. 네페스 아크, 테스팅 전문 업체. 그래서 이 부분도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네페스와 같은 종목들도 충분하게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사실 근데 평단가가 4만 원대 수준이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반도체가 최고 좋았었던 시기, 그리고 반도체의 초호황기를 기록했었던 시기에 네페스의 주가도 4만 원대 정도는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나 시황을 보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그래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이격이 좀 심하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을 좀 기다릴 때는요. 차트는 너무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60% 정도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언제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업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업황을 보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회복세에 맞춰서 이 종목 반등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등을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기다림의 미학으로 한번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빅토리아님의 사연입니다. 솔리드 9,200원에 30%. 제가요, 근 2년째 이걸 들고 있는데요. 정말로 큰 고민입니다. 손절을 하자니 덩치가 너무 커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의 공통점 딱 아셨죠, 여러분들? 손실이 커서 내가 어떻게 될지 엄두가 안 난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요것도 쭉 기다리는 게 답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네. 제가 좀 말씀을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좀 심어드리려고 해요. 손절보다는 네. 어떻게 해야 잘 기다리고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 중계기 전문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 부품을 그리고 통신 중계기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5G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이제 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요. 5G 통신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제일 잘 갔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이전입니다. 네, 미국 북미 쪽에서도 5G 관련해서 통신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때 정도의 뭐 KMW,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대한광통신 뭐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던 시기가 코로나 이후 투자 설비를 줄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회복세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페스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증자도 하고 뭐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건드렸던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9,000원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좀 바라보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뭐냐면요. 5G에 대한 설비를 다시 한번 늘리는 시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올 주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5G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사실
LG 플러스, KT 뭐 관련해서 통신 3사가 전부 다 시정 명령도 받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5G이긴 5G인데 5G에 대한 광고했던 속도랑은 못 따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는 사실 20배 정도 간다. 근데 실제로는 뭐 4G랑은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5G에 대한 현실성이 좀 대두가 좀 됐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은 이제 5G에 대한 설비 투자는 아직은 좀 미진한 시기. 다만 솔리드에 대한 주가를 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5G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을 다시 한번 설비 구축할 시기, 그 시기를 좀 노려보신다면 솔리드 9,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또 역으로도 생각해보면 5G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 차세대 통신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봐주셨는데요. 한번 하시다가 또 궁금해하시면 언제든지 AS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멍청도촌 사람님, 유진 로봇입니다. 8,600원 20% 비중. 저 수익 중인데요. 좀 더 봐도 되는 걸까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일 잘 간다 했는데 이것도 오늘 잘 갔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사실 네. 요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8,000원대 말씀, 7,000원? 6,000원대였군요. 6,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시면 네, 더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 9월 20일 날 두산 로보틱스 일정이 있으니까 그 시기 맞춰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급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여 가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당장에 이제 12,000원 정도 다시 한번 좀 도달하게 되면은 일부 정도, 뭐 3분의 1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수익 챙기면서 고점까지 따라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 체크 포인트는 9월 말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마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아마 로봇주들은 좀 빠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또 시세 급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 일정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내일장 정도에 이제 1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부 비중은 좀 수익 실현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오면은 좀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전문가님의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종목들은 어떻게 잘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답, 종목명 맞추신 분들 선물 팡팡 드리고 있습니다. 1733 누르고 들어오셔서 지금 기업,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힌트 드릴 거예요. 힌트를 보고 아 이거구나 하신다면 종목명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좀 예시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종목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매수를 했었던 에코프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그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는요. 차트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 2차 전지 수급의 촉발이 외견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증시 안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송 추천주에서 말씀을
좀 드릴 때는요, 차트나 뭐 약간 미시적인 요건보다는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섹터 안에서 동아시아권 증시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 섹터들이 동일성을 가지고 커플링 현상을 보일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봐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명쾌할 겁니다. 뭐 차트로 뭐 애매하게 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차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당시가 이제 14만 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도 사실 신고가 영역이었습니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 아닌가,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원인 같은 경우에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황을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보니까 저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셀버스 AI도 그중에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봐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이고 주봉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고점 곧 뚫겠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계속 방송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매수 강조를 좀 드렸을 것 같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음성 인식 관련해서 셀바스 AI가 국내에서 1위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뭐 AI 관련주랑 다르게 국내에서 1위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 잡고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주가보다 한 30% 상향이 좀 됐는데요. 지금 분위기, 최근에 AI 관련 키워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 키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종목명에 AI가 붙은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10% 정도 주가 상승이 좀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가는 32,0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가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전략 제시해 드릴 거니까 혹시나 셀바스 AI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셀버스 AI가 국내에서는 1위다라고 하는 거. 1위 항상 이렇게 들어가면 다들 부각받는 거 아시죠? 궁금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요. HPSP 종목 볼게요. 코스닥 시총상위 좀 보셨나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위권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보다도 위에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종목 제가 옛날부터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월봉이랑 주봉이 아주 예쁘게 올라가서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저는 요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요. 네, 사실 계속 간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주가가 3만 4,100원 원대도 이죠? 됐는데요. 6만 원대도 봅니다. 사실. 6만 원대까지도. 네, 왜 그러냐면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년 내내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출이 1,000억을 기록을 하면은 500억 원은 회사가 남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 현금을 쌓아가고 있는 상태의 HPS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한 주가 수익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근데 이 분야 안에서 HPSP를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 안에서 사실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아마 몇 년까지는 뭐 제가 길게 봐서 뭐 10년, 20년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짧게 보더라도 1년, 2년만 보더라도 HPSP만한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성을 가질 만한 모델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HPSP 아직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장에서도 괜찮으시니까 공유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 축적해서 저는 고수익을 좀 보고 싶어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HPSP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두산 관련한 이슈들도 많잖아요. 또 아까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네, 두산 로보틱스도 맞습니다. 있고요. 뭐 여기랑 좀 연관돼서도 여파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 에너지 수요로 아마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브렌트유가 $9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89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급에 맞춰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견조한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뭐 조금 뭐 다른 뭐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들보다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면 매수도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대까지 이왕 내려온 거 16,000원대까지 박스권 거의 하단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시니까 원전 관련해서 판단이 좀 쓰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공략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공략을 좀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16,000원대 가격대는 잡아드렸지만 차트는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또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만 16,000원대까지 이왕이면 싸게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내려오면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좀 매수를 하자라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또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홈런 임박주 힌트 첫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주가 이 종목입니다. 네, 이제 하나로는 부족해요. 뭐 두산이야 뭐야 어떤 거야 잘 모르잖아요. 두 번째 힌트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요거 일정 검색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10월 달에요.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은 이미 거래소 쪽에서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대기업 쪽에서도 협력을 좀 진행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 이후에 주가는 사실 좀 무너지기 마련인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이 종목은 거의 4배, 5배까지도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점은 거의 9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버행 이슈도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시장에 데뷔를 한 종목입니다. 작년 10월에 그런 종목은 뭐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저희 그러면 히든 또 홈런 임박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은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홈런 임박주입니다.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주고요. 작년 10월에는요. 기술 특례되어 있었던 이 종목입니다. 데뷔를 했다는 건데 세 번째로 또 알아보면은 조금 더 힌트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자, 유리한 세 번째 힌트. 제가 이제 두 번 이제 힌트를 좀 드렸는데 네. 요거 바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네, 모회사가 KPF다. 모회사 KPF 여러분 치시면 돼요. KPF라고 검색을 하시면 익히 네. 잘 아실 것 같고요. KPF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감속기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박리 감속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F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회사 KPF라고 치면 바로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 볼게요. 퇴근하는 프로도님은 우리 전문가님은 1716% 완전 멋있어요. 팬분이신 것 같고요. 방송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셨는데 옆에 딱 보이는 사진을 좀 보여주고 계시네요. 유일 로보틱스예요 라고 하면서 조프로님께서는 유일 로보틱스일 거다 라고 하셨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 멍청도촌 사람님은 SBB테크요. 그리고 그리마님은 유일 로보틱스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SBB테크요. 지금 전문가님 SBB테크랑 유일 로보틱스랑 박빙입니다. 과연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그럼 네. 두구두구두구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정답은 SBB테크입니다. 아. 제가 뭐 마지막 힌트 네. 보시고 이제 알아차리신 분들이 잘 많으실 텐데요.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감속기와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기존 고객사가 지금 하나도 있고 하나디펜스,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이제 대기업과 거의 면밀하게 수급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서 첫 번째 힌트 말씀드렸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와 이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SBB테크 계속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런 그 의료 AI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서 수급을 받았지만 SBB테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과 맞춰서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SBB테크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등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 고점 부근이 8만 원대 정도거든요. 8만 원, 9만 원대 정도인데요. 만약에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선취매를 미리 하게 된다면 부담 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SBB테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수는 이제 내 시초가 이하로 좀 매수를 잡아보시면 되시고요.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도 잡아드려야죠. 손절은 한 4만 5천 원대 잡으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45,000원대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또 공략사항 궁금하시다면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슈팅스타 검색하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바로바로 문의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시간 같이 했는데 전문가님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은 아직까지도 사실 이 주식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익을 또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투자 상품이고요. 손절도 있을 수 있고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릴 거지만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가시면 충분히 이 어려운 주식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계속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인생도 투자도 다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똑똑한 아이디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출연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시장에 수동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